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헬쌤입니다. 선별, 보편 많이 들어봤지만 아리송하게 느껴지시죠? 오늘 수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별적 복지는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선별되어 복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선별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뽑힌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남들보다 뽑힐 어떤 이유가 있어야겠죠. 복지라는 것은 어떤 서비스를 받는 것이니 남들보다 가난하고 재산이 없고 힘들게 산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 선별되어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장점은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복지가 가게 되니 첫째, 돈 낭비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비용 절감이 되고요. 둘째, 필요한 사람이라는 대상이 있다 보니 적절한 사람에게 가는 효율, 즉 대상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회정서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느끼기가 쉬워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은 첫째, 스티그마라는 낙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결국 가난한 사람을 가려내어서 이 사람은 5레벨 정도로 가난해서 이 정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은 4레벨 정도로 가난해서 도움이 조금 필요한 사람, 이런 식으로 선별해서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예요. 마치 옛날 달리기 하고 나면 손등에 도장 찍어주듯이. 그럼 나중에 1등 상 받으러 나갈 때 남들이 다 알죠? 손등에 도장 있잖아요. 근데 그건 좋은 일이니까 우와 하지. 꼴찌 했다고 손등에 꼴찌 도장 찍어주고 꼴찌 앞에 나와서 선물 받아가세요 호명한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이구나. 안 됐다 하고 다 지켜보겠죠. 사실 선별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회적 인식 속에 도장 쾅 찍히는 게 스티그마라고 불리는 낙인이라는 거고요. 둘째, 운영 효율성이 낮죠. 운영 효율성이라는 것은 운영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를 선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감독관이 재산 조사하고 은행에 연계해서 자산 조사하고 벌써 여기 적힌 기관만 3가지죠. 이렇게 한 사람을 선별하기까지 운영되는 효율성이 낮다는 거예요. 셋째, 사회적 신뢰성이 부족해질 수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 재산이 어느 정도가 되어서 가난하지 않은데 조금만 속이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속여서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한편으론 가난한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 저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속이고 숨기고 비난하고 사회적 신뢰성을 낮출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보편적 복지는요? 보편적으로, 즉 사회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복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적절한 수준의 복지를 준다는 거죠. 무상교육이 중학교까지로 높아지면서 모두들 중학교까지의 교육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가난하든 잘 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급식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초중고 모두가 다 걱정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급식소 앞에서 선생님이 못 들어가게 가려냈었거든요. 넌 식권 없잖아, 나가 하고 말이죠. 이제는 그런 상처 없이 학생이라면 급식실에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장점은요? 첫째, 다 주면 되니까 낙인이 없어요. 너도 받아? 나도! 오케이! 둘째, 운영 효율성이 높죠. 확인이 필요 없잖아요. 셋째, 사회적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하나, 속일 필요도 없고 욕할 필요도 없는 사회적인 효과성이 좋아지죠. 단점은요, 첫째, 돈 낭비가 될 수 있어요. 모두에게 다 주니까. 부자급식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죠. 둘째, 대상 효율성이 낮아요. 즉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이라기보다 모두에게 가니까 필요한 대상에게 집중되는 효율성은 낮아지는 거죠. 셋째, 사회정서적으로 나아가기까지 시민의식 향상 교육을 비롯해서 제반사항이 필요해져요. 무작정 시행한다면 한동안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정리해보니 보편과 선별은 마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느껴지시나요? 맞아요. 모두에게 주는 복지와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복지, 무엇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옳다, 그르다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2가지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복지국가라고 부르는 국가 쪽으로 가면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사회적 신뢰도를 갖춰서 형평성에 맞는 복지를 행하고 있죠. 세금을 많이 내도 괜찮아요.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투명성이 높고 그 투명성에 대한 신뢰도도 높죠. 게다가 은퇴 후 삶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복지를 체감하고 느끼고 받기도 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의 기초만 하고 있는데 복지를 부정수급하는 사람들을 개인의 잘못이 아닌 법이 복지를 해줘서 그렇다는 인식들이 팽배하다는 부분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을 보고 저런 사람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돼 라고 말하지, 법이 처벌을 해서 죄를 짓는 거야, 처벌을 안 하면 죄인 줄 모르잖아, 법이 문제야 라고 하지 않는데, 복지로 죄를 짓는 일에서는 유독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인 사상적 단어까지 나오면서 복지를 해주니까 문제가 되잖아, 복지가 문제야 라고 말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인식도 일부만의 생각이고, 사회적 인식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다가 우리나라도 긍정적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으니 복지국가로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복한 하루 되세요.